자,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1번 유명종입니다. 아, 예. 저 됐습니다. 엄마 나 먹었어. 기호 1번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기호 1번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예, 선관위원장 불었나옵니다. 지금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출구조사로 보면은 14대 2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쪽의 세 개는 경북, 대구,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건데. 예, 대구 경북이 자유당이 앞서고 있고요. 출구조사 결과는 제주는 무소속이고요. 대구는 거의 우리 통계조사 비슷하게 보면은 오차범위내 접전.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사전투표에서 찍었던 분들이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걸 감안했을 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을 순전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기고 있는 것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하고 지금 본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사전투표율이 20.14%였잖아요. 60% 전후반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그게 전체 100명이 투표했을 때 한 33명이 사전투표를 하고 66명 정도가 본투표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셋 중에 한 명이 사전투표, 두 명이 본투표를 했다는 건데 9% 정도의 격차는 사전투표를 개봉을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박빙이 없는 출구조사예요. 박빙이 없어요 거의. 재보궐선거에서 충북, 제천, 단양 이런 쪽 정도를 제외하고는 박빙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박빙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제주도 정도, 그리고 대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빙이라고 좀 부를 만한 정도가 되죠. 예, 약 10% 정도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면은 박빙이라고 할 수 있죠. 대구에서는요. 네. 이번에 출구조사는요, 저번에 방송 3사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비했을 때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깜깜이 기간에 변동치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분포에서 자유한국당이 대략 30%대의 그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는요,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공고하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빨리 시간이 지나든 우리가 설득을 하든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의 그 적폐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관뚜껑 닫기 전에는 안 변한다는 어떤 그런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건히 버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그 투표 뜻이요, 정당한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됐건 간에 세뇌가 됐건 뭐 됐든 간에 그 정도 소수로 존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치는 진짜 무서울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만족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에 그냥 뭐 압도적으로 지는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뿌리를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의 완벽한 괴멸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출구조사 기준으로 대구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가 41.4% 득표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큰 성과죠. 김부겸 장관 정도가 나갔다면 이겼을 것도 가능한 선거라고 예. 볼 수 있죠. 예. 사실 이번 투표, 지방선거 투표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적폐청산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적폐청산이 진행 중이다 라는 그 어떤 시대의 물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투표 행위가 나왔다라는 의미고요.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괴멸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를 안 준 거예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비례한 투표 그렇죠.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북풍이 여전히 있다. 이번에 북풍은 평화 북풍이라는 것으로 해서 다른 의미의 북풍. 그렇죠. 다른 예. 의미의 북풍이죠.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그 투표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하는 것에 팔꿈치를 좀 더 밀어 올려줬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표현 멋있네요. 팔꿈치를 조금 더 밀어 올려줬다. 그렇죠. 예. 네. 되면 안철수 씨는 정계 은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의 정치적 시체 상태가 됐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나 안철수 이분들이 아마 내일쯤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게 생각이 떠올라요. 김문수와 안철수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이 갖고 왔던 지지율을 똑같이 차지했다.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확고하다. 그래서 이 지지층의 저변 확대를 하면서 나는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김문수야 이게 2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홍준표 지지율과 예.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과. 이 지지율을 근거 삼아서 어떤 당대표도 다른 하고. 다음 행보가 가능한데 그렇죠. 안철수는 좀 다르죠. 안철수는 완전히 지금 좀비 상태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 더 하겠다는 건 진짜 척추 빼놓고 돌아다니겠다는 거하고 뭐 그래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나온 득표율과 비슷해요. 그렇게 따지면 자유한국당도 살아나야지. 자기가 새정치라는 기치를 걸고 어떤 거에 나와도 홍준표, 김문수에게 뒤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의 공간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요 어느 지역에 선거를 나가도 지지율 웬만큼 나와요. 정당 공천받고 가면. 정치 세력으로서 의미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통령 선거 때 얻은 지지율이 지금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표의 확장성이 전혀 없다보다 사실 더 떨어진 거잖아요. 대선 때는 안철수는 20%가 넘었었거든요. 더 떨어진 거거든요. 더군다나 단 한 군데도 바른정당이 2위를 한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한쪽은 뭐 보수 잡고 중도 잡고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2위도 한 곳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은 그 당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자들과 이쪽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길 만큼의 투표 결과라고 봅니다. 어쨌건 안철수는 이번 선거에서 정계 은퇴에 기초를 마련했다. 강제 은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안내부로 돌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가 됐어요. 안철수 이겼잖아. 지들끼리 리그에서는. 그러네요. 예. 실제로 홍준표가 오늘 출구조사 하고 나서 1, 2분 만에 자리를 뜨는 걸 보고 이건 뭐 알겠습니다. 서울은 그렇고요. 어차피 이런 말 있잖아요. 시박이란 말이 오늘 유행했어요. 어차피 시장은 시장은 어, 박원순이다. 666입니다. 부산입니다. 오거돈 58.6, 서병수 35.4. 저는 가장 혁명적인 곳이 저는 부울경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때까지는 믿질 않았거든요. 3당 합당 이후 3당 합당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벌써. 김영삼 정권의 이전의 이야기예요. 노태우 정권 때 이야기예요. 예, 예. 예. 그 여론이 지금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출구조사 지지율로만 보면 다 60%에 육박해요. 그쪽 지역의 지지율이. 예. 대단한 거죠. 특히 이제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마차님이 가서 이제 머리카락을 네. 만져드린. 좋으시겠어요. 스타일리스트 마차.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수장이 되신 분의 머리를 만져드렸습니다. 저와 눈높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후보가 그렇게 키가 컸어요?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이건 완벽하게 4년 전에 리턴 매치였죠. 그대로 두 후보가 4년 전에도 붙었었고요. 이번에도 다시 또 경쟁을 해서 이번에는 뒤바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나온 겁니다. SBS 씨는 이제 정권에 사라지는 거죠. 서병수. 예, SBS. 자, 다음이요. 대구입니다. 자유당 권영진 후보가 52.2, 더민주 임대윤 후보가 41.4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내 뇌피셜로는 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게 10%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도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보면 10.8% 차이 나거든요. 뭔가 좀 간절하게 좀 마음속 깊이까지 간질간질 좀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방송하는 때까지 권영진한테 밀리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더민주 박남춘 후보가 59.3, 자유당 유정복 후보가 34.4. 이것도 압도적이네요. 이부망천 이곳에 영향도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하는 그 샤이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주 견고한 느낌이에요. 지지율 여론조사 변화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로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정태욱한테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돼요. 인천에 정태욱이 콕 집었던 인천 남구와 중구가 투표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정태욱 고맙다 이 씨, 개새끼야. 정태욱 씨 대단한 일 하셨네. 네, 대단한 일 한 겁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네, 광주입니다. 더민주 이용섭 후보가 83.6, 정의당 나경채 후보가 6.2입니다. 이런 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83.6%는 좀 잔인하네요. 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더민주 허태정 후보가 60, 자유당 박성효 후보가 29.4.
여기 이제 허태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이제 뭐 엄지발가락 뭐 그 흉내까지 내가면서 정말 비열한 선거운동 했었죠. 사실은요, 홍준표 입장에서는요, 대전, 충청 쪽을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안희정 지사의 예. 여파 이런 것들로 전혀 뭐 안 먹혔다는 사실. 여기는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호남 지역도 아니고 영남 지역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중원이라고 하는 대전에서 지금 허태정 후보 60 그리고 박성효 후보 29.4 더블 스코어 이상이잖아요. 민심의 변화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울산입니다. 더민주 송철호 후보가 55.3, 자유당 김기현 후보가 38.8입니다. 야, 여기는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대단한 변화. 네. 지금 부산, 울산까지. 울산은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이건 완벽한 프레임으로 들어가서요. 이건 네. 누구도 깰 수가 없는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 직전까지 송철호 후보가 계속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호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죠. 그렇죠. 송철호 네. 후보 자신에게도. 그리고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의 도지사나 시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에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종입니다. 더민주 이춘희 후보가 72.2, 자유당 송하영 후보가 18%입니다. 유일하게 광역 중에서 여성 후보 두 분이 나온 거죠. 그럴 뻔했죠. 그럴 뻔했죠. 그래도 18%나 얻었네요. 이춘희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세종이라고 하는 곳이 시작 발상이 그런 곳이고, 사실상 세종 같은 경우는 이해찬 총리가 설계한 도시라고 또 볼 수 있고, 광역 중에 가장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예. 행정도시. 송하영의 18%는 뭐 세종이가 공무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세종에 보면 세종시 청사로 입주한 공무원들이 이사간 그 상황이 72.2%에 한 60%는 차지할 거고요. 그 외곽 변두리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1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입니다. 더민주 이재명 후보가 59.3, 자유당 남경필 후보가 33.6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깜깜이 이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59.3? 예. 방송 3사뿐만 아니라 갤럽과 한겨레 조사 같은 데서도 지지율이 전혀 안 떨어졌다는 게 그냥 보여져요. 이제 우리나라 선거에서 네거티브라는 그런 전략 자체가 완전히 쓸모없는 거라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과 김문수 외에 안철수라는 후보가 이제 3자 대결로 펼쳐졌었는데 인천하고 아주 유사한 결과가 경기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표심의 구조가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60대 40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권. 만약에 박원순 후보가 김문수만 나왔을 경우에는 박남춘 후보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갉아먹는 중도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김문수 서로 간에 표를 뺏어먹는 과정만 없었다고 하면 실제로 박원순 후보는 60%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정복 같은 경우에 34.4고 남경필 같은 경우에 33.6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약 30%를 조금 넘는 정도 수준, 많아봐야 한 40% 가까운 정도 수준의 표심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자, 어쨌건 사실 이번 지방선거의 진짜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예. 밖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였지만 결국엔 뚫고 무난히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더민주 최문순 후보가 66.6, 자유당 정창수 후보가 33.4입니다. 이 정도 되면 기초단체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딱 더블 스코어거든요. 66.6과 네. 33.4라서. 중요한 것은 네. 강원도의 이 최문순 후보는 이미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직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강원도의 저 벽천 어려운 동네에도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엔 투표 마감 직전까지 60% 중반을 넘어갔어요. 투표율이. 굉장히 투표율이 네. 높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기초단체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라는 말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구 적폐 세력의 괴멸, 또 다른 말로는 수구 적폐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였다. 그렇죠. 2차 심판.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지배해왔던 지방 권력이 완벽하게 교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충북입니다. 더민주 이시종 후보가 65.4, 자유당 박경국 후보가 26.6입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예. 충청, 중원이 거기 광역이 4개나 있어요. 대전, 충남, 충북, 세종까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도 65.4면 66% 정도, 66%가 3분의 2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 세력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증빙.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면 선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충남입니다. 더민주 양승조 후보가 63.7, 자유당 이인재 후보가 34.6입니다. 이게 충북하고 저는 아주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는데 양승조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이시정 지사는 현역이고, 네. 근데 이인재 씨가 뭐 어쩌나 저쩌네 뭐 충청의 인물이나 하고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34.6. 그러니까 인지도를 비교해 보면 양승조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인재 후보의 그 충남에서의 인지도라는 건 거의 조상님급이기 때문에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득표율이 나왔다는 건 이인재 후보가 그 선거 개표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피닉스는 죽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올해가 마지막으로 이제 관뚜껑을 닫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피닉스도 피닉스 나름이고요. 이게 불 붙어서 활활 타는 피닉스가 있고요. 다 타서 재만 남고 뼈다구만 남은 피닉스가 있어요. 자, 전북 전남으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전북입니다. 더민주 송하진 후보가 75%, 민주평화당 임정엽 후보가 17.8%입니다. 잔인하다. 전라남도입니다. 전남입니다. 더민주 김영록 후보가 82%,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가 8.3%입니다. 에이, 민영삼 8.3. 10배. 이것도 많다. 정편 시사평론가로서 극중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상의 보수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를 많이 비방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인물. 공천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데 전남권으로는 정확히 알아봐 주십니다. 8.3% 나왔네요. 자,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자유당 이철우 후보가 54.9, 더민주 오중기 후보가 34.8입니다. 경북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이번 오준기 후보가 굉장히 이 열세인 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이라는 지역적인 색깔을 전혀 타고 넘어가지 못하는, 또 내지는 경북은 아직 멀었다. 54.9, 55%의 사람들, 그 중에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고 보면 약 20%의 사람들은 아직 안 넘어왔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냐?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다음 총선에 아마 이 2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그 귀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총선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대구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때 2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김부겸 네, 그리고 당선자가. 이제 홍일학 물론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민주당 네. 전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도 추세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을 법한 1년 10개월 후에 그렇게 보고요. 자,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더민주 김경수 후보가 56.8, 자유당 김태호 후보가 40.1입니다. 야, 많이 올렸네요. 터널 디도스가 40.1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 중에 가장 낙선이 예상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많이 얻은 거죠. 그렇죠. 예. 야, 김태호의 저력이 무섭네. 특히 김태호가 많이 득표했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경남의 서북부 지역, 내륙 지역 그쪽이죠. 그래서 전라도와 경계를 맺고 있는 지리산 동쪽 그쪽의 그 시골 지역에서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60대 이상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득표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경남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피해자는 김성태입니다. 왜냐? 지방선거를 위해서 드루킹 특검을 외치며 무려 9일 동안이나 굶어서 그 끼니는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맞기까지 했어. 네. 자, 어쨌건 김경수, 야, 멋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김경수처럼 생긴 사람은 없었어요. 어린 왕자 같은 사람이 이제. 갑자기 외모지상주의로 가는 겁니까? 피부도 좋아. 뭐 어때? 오늘은 그런 날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과 버금갈 정도로 인물이 워낙 좋고 성품도 좋아요. 다음쯤 아마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좀 남자스럽게 생기고요. 남성스럽게 생겼고 김경수 후보는 곱상하게 생겼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김경수 후보를. 제가 갑자기 다른 후보들을 진짜 얼굴이 잘생겼나 이렇게 면밀하게 봤는데 김경수 후보가 잘생기긴 했네요. 압도적이죠. 그럼 이제 뭔가 큰 선거에 나오면 여성표들의 한 60-70%는 가져갈 수 있는. 작년 대선 경선 때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냥 웃자고 는 소리예요. 역시 왕의 남자들은 잘 안 웃더라.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김홍걸 위원장이라든지 예. 또는 저 김경수 그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안 웃고 굉장히 신중해요. 진지하게. 예. 그 어마어마한 드루킹을 뚫고 지금
물론 이것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덕이라고 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을 하면서 공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실력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자,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0.3, 더민주 문대림 후보가 41.8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맞을 거다. 여론조사는 굉장히 정확할 거다라고 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뱉겠습니다만 뭐 그냥 우리의 내피셜로 사전투표 포함 등등등 해서 접전을 벌이다가 뭐 0몇 %로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네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시 개표 현황을 보면은요. 문대림 후보가 원희룡 후보하고 득표율이요. 정말 여기에서 나온 그 예상 수치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재보궐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 노원병입니다. 더민주 김성환 후보가 60.9,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가 24.1입니다. 예. 김성환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정말 일밖에 모르더라고만요. 스타 구청장들 뭐 손에 꼽는 분들 중에 단연 탑. 그리고 굉장히 이력이 특이해요. 스펙이 빠지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미 30살 정도의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재선하고 국회의원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노원 쪽에서는 굉장히 완소 소중한 뭐 이런 후보자라고 하더라고요. 2등을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가 했는데 3등에 또 눈여겨볼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강현재 예. 후보가. 어쨌거나 뭐 둘 다 뭐 당선하고는 상관없는 이름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제 돌아볼 필요는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환 후보가 그랬죠. 키즈 스와핑이라고. 스와핑 너무한데. 그러니까 키즈 스와핑. 자유한국당에 있던 이준석은 지금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안철수 키즈였던 강현재는 자유당으로 자유당으로 나와서 네. 키즈 스와핑이라고. 스와핑 해봐야 별건 없군요. SBS에서 개표 방송에서는 강현재 후보를 알고 보니 빨간 맛. 그러네요. 빨간맛.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송파을. 더민주 최재성 후보가 57.2, 자유당 배현진 후보가 28.2. 아, 왜 최재성 후보가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남양주에서 3선하고 이제 앞으로 송파을에서도 3선 내려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져요? 그렇지. 딱 그 얘기야. 야, 정말 최재성 후보는 낙선하는 법을 모르는. 야,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당선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불출마야.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컴백. 예. 그러게. 아, 대단하시네. 예. 그리고 배현진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게 쓴맛. 예, 인생은 실전이다. 예, 실전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도 28.2%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자유당 후보들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인 거는 뭐 안타깝겠지만 본인은 일단 이 정도가 득표가 된다고 그러면 돈은 안 없어지니까 한숨 아 다행이다 이게, 그럴 것 이게 같아요. 28.2% 중에 배현진 후보 자기 힘으로 해낸 건 0.2%밖에 안 돼요. 나머지 28%가 그 당 조직이 만들어준 거지. 어쨌든 돈은 예. 안 잃어버리잖아. 좋겠다. 근데 같은 빨간당으로요. 강현재는 13.7이에요. 아 잃었네. 조금만 노력했으면 선거 비용 보전을 할 수 있었던. 자, 다음에 부산 해운대 올라가겠습니다. 더민주 윤준호 후보가 54.4, 자유당 김대식 후보가 35.3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지금 민주당 깃발 꽂는 상황이고요. 예. 윤준호 후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여의도 연구원장 김대식 홍준표 시대의 여의도 연구원 출신으로 바로 현직 여의도 연구원 예. 출신으로 결국엔 자기들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광주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이죠. 광주 서구 갑으로 갑니다. 더민주 송갑석 후보가 85.1, 민평당 김명진 후보가 14.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공천 할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박혜자 후보 전략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송갑석 후보가 여론조사는 더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심 신청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엔 그게 전략공천에서 재심으로 뒤집혔어요. 그래서 후보가 됐거든요. 이분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주화 운동 같은 걸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패치를 다는 뭐 이런 영광의 순간이 됐거든요. 다음에 자 울산 북구로 가겠습니다. 더민주 이상헌 후보가 52.2, 자유당 박대동 후보가 28.4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혁명에 가까운 거죠. 울산에서요. 울산은 보통 노동자분들이 당선되거나 그렇죠. 자유한국당 부류가 당선되는데 민주당 당선되기 굉장히 힘든 지역 중에 하나죠.
지난 총선에서도 보고 그 전에도 보면은 현재 민중당 계열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 아마 정몽- 처음인 것 같아요, 민주당. 정몽준 의원이 여기서 8선을 했잖아요. 여기서만 울산에서. 아 그래요? 예. 팔선? 예. 한 번이 동작을이었어요. 동작을 한 번이. 충남 천안 갑으로 가겠습니다. 더민주 이규희 후보가 56.8, 자유당 길환영 후보가 34.5입니다. 그 길환영 후보가 들고 있던 선피켓 같은 거 웰컴이었어요. 환영. 길 웰컴. 로드 웰컴. 이런 게 뒤집히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 뭐 5포인트 이내 이런 정도는 모를까. 네. 자, 전남 영암 무안 신안으로 가겠습니다. 더민주 서삼석 후보가 72.4, 민평당 이윤석 후보가 27.6입니다. 김홍걸 위원장이 좀 공천됐으면 네.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했던 바로 그 지역구인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명정님이었던가요? 그 지역에서 서삼석 후보라는 분이 열심히 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선이 확실해 보이네요. 자, 인천 남동 갑으로 가겠습니다. 더민주 맹성규 후보가 65.9, 자유당 윤형모 후보가 23.4입니다. 여기 논평 좀 해주세요. 인천 출신. 사실 이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던 그 남동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남동갑이 인천시장으로 나온 박남춘 후보의 지역구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에 출마하면서 재보궐이 된 거죠. 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이 인천 남동갑은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 이전에도 그랬고 박남춘 국회의원 이전에도 그랬고 민주당에서 우세 지역인데 이번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기는 많았었어요. 민주당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임원덕이다. 자, 재보궐 선거 중에 유일하게 접전으로 지금 출구조사가 나온 곳이죠. 충북 제천 단양. 더민주 이후삼 후보가 47.6, 자유당 엄태영 후보가 45.7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익은 있어요. 접전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출구조사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충남 천안병. 더민주 윤일규 후보가 65.9, 자유당 이창수 후보가 26.3입니다. 경북 김천. 자유당 송언석 후보가 55.1, 무소속 최대원 후보가 45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최대원 후보가 송원석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던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유일하게 1위로 나온 지역이고요. 경남 김해을 여기가 이제 김경수 후보의 원래 지역구. 더민주 김정호 후보가 68.5, 자유당 서종길 후보가 26입니다.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김경수, 김정호 이런 분들이 다 무난하게 당선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충북 제천 단양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략 이 상태로라고 하면 의석수가 바뀌는데요. 6석 차이였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만약에 충북 제천 단양까지 가지고 온다고 하면 약 129에서 130, 자유한국당은 113석 정도에서 16석 차이를 벌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진영으로만 따지면 민주개혁 진보 세력으로만 따지면 150석을 훌쩍 넘기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 예.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지역구가 다는 아닌데 상당히 많은 지역구가 자유한국당의 지역구를 가져오는 경우거든요. 자유한국당 쪽은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간 케이스가 많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현역으로 있다가 출마를 하는 바람에 날아간 지역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놨던 지역은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오고 저쪽이 내놨던 지역구는 다 가져오고. 대부분 다 가져오는 네. 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사를 해야 됩니다.